새벽 6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 도심에 우뚝 선 대한그룹 본사 빌딩에서 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지만 김 회장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민서야, 진짜 리더가 되려면 밑바닥부터 알아야 해. 내가 물려받을 이 회사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와. 2시간 후 27살 김민서는 값싼 정장을 입고 전략기획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가짜 이력서에는 서울 변두리 출신, 지방대 졸업, 계약직 신입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어요. 사무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신사업 공모전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이 살벌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값비싼 원두커피 냄새와 에너지 드링크의 달큰한 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민서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김민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아무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동선 막지 말고 비켜봐. 걸리적거리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35살의 최시우 이사였어요. 완벽한 수트핏과 도도한 표정으로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대리, 저 계약직 어디 구석에 처박아놔. 중요한 시기에 방해되지 않게. 민서의 얼굴이 불타오르듯 달아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런 그녀를 창가 구석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5살의 박준혁 부장, 한때는 회사의 핵심 인재였지만 5년 전 프로젝트 실패로 만년 부장이라 불리는 그였어요. 내가 안내해 줄게요. 박준혁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서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배정해준 자리는 사무실에서 가장 구석진 고장. 난 의자와 삐걱거리는 책상이 놓인 곳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며 벽에 붙은 미래를 창조하라. 는 공모전 포스터를 바라보던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전통차가 런던 힙스터들 사이에서 얼마나 핫한데 여긴 왜 다들 똑같은 얘기만 하지. 그 말을 놓치지 않은 박준혁의 눈에 오랜만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바로 그때 최시우가 지나가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박 부장님, 아직도 그런 낭만에 빠져 계세요? 그러니까 만년 부장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상처받은 박준혁을 보며 민서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 씨, 그 아이디어 혹시 같이 도전해 볼까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저와 가진 게 아이디어뿐인 당신이 말이에요. 그 순간 민서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떠니? 현실이 생각보다 잔혹하지? 민서는 박준혁을 바라보며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아요. 부장님, 함께 해봅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뿌리부터 바꿔놓겠어. 그날 밤. 늦게 텅 빈 사무실에서 민서와 박준혁은 컵라면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부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지실 텐데. 민서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박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서 씨, 나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야. 5년 전. 그 실패 이후로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거든. 민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부장님,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스마트팜 프로젝트였어.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됐지. 그때도 최시우 그놈이 박준혁의 주먹이 떨렸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최시우가 자신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번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상무 승진이 걸린 문제라고 했잖아요. 민서와 박준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준혁 그놈이 또 설치려고 하는데 이번엔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영국 유학 시절 모아둔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부장님, 이 데이터 좀 보세요. 해외에서 K- 전통차 검색량이 작년 대비 300% 늘었어요. 박준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이건 완전히 블루오션이네. 하지만 그들의 열정적인 대화를 지켜보던 최시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곧바로 재무팀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리, 박준혁 팀 예산 신청 들어오면 까다롭게 검토해줘. 아주 까다롭게. 하지만 이사님, 그러면 내 말이 안 들려? 회사 돈이 어디 뿌릴 돈이야? 며칠 후 민서와 박준혁이 마케팅 데이터를 요청하러 갔을 때 차가운 거절을 당했어요. 죄송해요. 지금 저희 팀이 너무 바빠서 다음 주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무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좌절한 두 사람 앞에 놀랍게도 최시우가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같은 팀인데 이러면 안 되죠. 그는 손에 든 USB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신 발표 템플릿이에요. 임원들 눈에 잘 띌 거예요. 민서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박준혁은 감격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최 이사, 최시우가 떠난 후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왜 민서 씨,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게다가 우리 같은 처지에 선택권이 어디 있어. 그날 밤 민서는 홀로 남아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템플릿 파일이었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민서야, 어때? 현실을 좀 봤니? 아빠, 정말 이렇게까지 더러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바꿔야 하는 거야. 하지만 조심해. 최시우 그놈은 생각보다 위험한 놈이거든. 전화를 끄는 민서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어요. 그 순간 컴퓨터 화면에서 수상한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파일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악성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런 더러운. 민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최시우가 서 있었습니다. 야근하네. 그 USB 잘 쓰고 있어? 그의 눈에서 악마 같은 미소가 번뜩였어요. 공모전 발표 당일 아침, 민서는 새벽 5시부터 깨어나 있었어요. 어젯밤 발견한 악성 코드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최시우의 더러운 함정을 피해 모든 자료를 새로 준비했지만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민서에게 박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서 씨,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잃을 게 뭐가 있겠어. 대한그룹 본사 20층 대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맨 앞자리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포커페이스로 앉아 있었고 뒤편에는 100여 명의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팀, 최시우 이사팀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최시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메타버스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화려한 영상과 함께 그의 발표가 시작됐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까지 최신 기술을 모두 동원한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초기 투자금 200억, 예상 수익은 연간 1조 원입니다. 강당 안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저런 화려한 발표와 경쟁해. 하지만 그때 한 임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 이사, 그런데 수익 모델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투자금 회수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최시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축할 플랫폼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어물어물하는 대답에 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임원이 압박했어요. 최시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약 5년 정도면. 이번엔 민서와 박준혁의 차례였어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단상에 오른 박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희는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 가장 세계적인 가치를 찾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힘이 실렸어요. 바로 우리 전통차입니다. 강당 안에서 의외라는 표정들이 나왔어요. 민서가 이어받았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의 힙한 카페들에서 한국 전통차가 얼마나 인기인지 아시나요? 그녀는 직접 조사한 생생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해외 온라인에서 코리안티 검색량이 300% 증가했습니다. 박준혁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는 거창한 기술이 아닌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팝니다. 할머니의 손맛, 사계절의 향기, 5,000년 역사의 깊이를.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민서가 마지막 마무리를 했어요. 초기 투자금 10억, 1년 내 손익분기점 달성, 3년 내 해외 진출로 연 매출 100억 목표입니다. 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김 회장이 처음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군. 그런데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 민서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이미 런던의 3곳 카페와 사전 계약을 마쳤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길고 긴 심사 시간이 흘렸습니다. 최시우는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민서는 그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어요. 드디어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강당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2025년 대한그룹 신사업 공모전 대상은 사회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최시우가 이미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박준혁 부장, 김민서 사원팀입니다. 강당이 순간 술렁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박준혁의 팔을 붙잡았어요. 박준혁은 멍하니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느리지만 힘있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최시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서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훌륭한 발표였네. 특히 김민서 사원, 그의 시선이 민서에게 고정됐어요. 자네 혹시 집안이? 민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그때 최시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다시 심사해야 해요. 강당 안이 다시 술렁였어요. 김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 이사, 지금 뭐라고 했나? 공모전 승리. 다음 날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민서와 박준혁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그 둘이 최시우를 이겼지? 진짜 대박이야. 만년부장이 역전승을 거두다니. 하지만 그 시선들 속에는 축하보다는 시기와 의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박준혁은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민서 씨, 정말 꿈 같아. 5년 만에 드디어.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아내에게서 온 축하 문자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서도 그런 박준혁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만큼은 꼭 지켜드리자. 하지만 최시우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로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감히 나를, 최시우를. 그는 즉시 재무팀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박준혁 팀 프로젝트 예산 얼마로 책정됐어? 아, 이사님 15억으로 승인됐는데요. 당장 삭감해 3억으로 하지만. 그러면 프로젝트 진행이 내 말 안 들려? 회사가 어려운 시기라고 해. 이어서 마케팅팀, 홍보팀, 영업팀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어요. 박준혁 팀 협조 요청 들어오면 최대한 늦춰줘. 우리도 바쁘다고 하고. 그의 권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대부분의 팀장들이 최시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민서와 박준혁은 작은 창고를 개조한 임시 사무실을 배정받았어요. 이게 뭐야, 창고잖아. 민서가 어이없어 했지만 박준혁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거야. 여기서 새 역사를 써보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첫 번째 벽은 시장조사 데이터였습니다. 마케팅팀을 찾아갔을 때 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지금 저희가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손이 부족해서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음 달이요? 그럼 일정이 어쩔 수 없네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두 번째 벽은 예산이었습니다. 재무팀에서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예산이 3억으로 조정됐습니다. 3억이요? 처음에 15억이라고 했잖아요. 회사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 기간이라서요. 이해해 주세요. 민서는 이 모든 게 최시우의 지심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세 번째 벽은 인력이었습니다. 지원 인력 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도 바쁘거든요. 결국 모든 일을 둘이서 해야 했어요. 박준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민서 씨,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민서는 홀로 남아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시우가 나타났어요. 야근하고 있네. 고생 많아.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참 안 됐다. 예산도 부족하고 지원도 안 되고 이사님이 하신 짓이잖아요. 민서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최시우는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그리고 설마 나보고 회사 돈 함부로 쓰라는 거야. 그는 민서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김민서 씨, 당신 정체가 뭐야? 어떻게 그런 완벽한 데이터를 준비했지? 그리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민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체가 들킬 위기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반 신입이 런던 카페들과 계약을 미리 체결한다고? 말이 되나? 최시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너 혹시 어느 회사 스파이 아니야? 아니면 바로 그때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있는 거죠? 최시우는 태도를 바꿔 말했어요. 아, 박 부장님, 그냥 격려차 왔다가.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최시우가 나간 후 박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 씨,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부장님, 괜찮아요. 하지만 민서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아버지에게 비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최시우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조심해라. 그놈은 위험한 놈이야.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너 좀 더 버텨.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새하얀 얼굴로 사무실에 왔습니다. 민서 씨, 우리 프로젝트가 특별 감사 대상이 됐어. 특별 감사요? 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한다는 명목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는 거야.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더러운 수를. 바로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준혁 부장님, 김민서 사원님,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세요. 감사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끄는 박준혁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민서 씨,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민서는 박준혁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부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올지도 몰라.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민서와 박준혁은 얼어붙었어요. 길다란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감사팀 직원 5명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맨 끝자리에는 최시우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박 부장님, 감사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앉으세요. 감사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신사업 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박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민서는 최시우의 승리에 확신찬 표정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먼저 런던 카페 계약건부터 살펴볼까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 계약서들 정말 진짜입니까? 물론입니다. 민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 여기 서명된 카페 대표들과 직접 통화해 볼까요? 감사팀장이 국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카페에서는 그런 계약? 들어본 적 없는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두 번째 카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분명히 진짜 계약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최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가짜 계약서로 회사를 속이다니. 가짜가 아니에요. 민서가 소리쳤지만 감사팀장은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김민서 사원, 허위 서류 제출은 중대한 징계 사유입니다.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명히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부장님도 공모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네요. 최시우가 비수를 꽂았습니다. 감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예산 사용 내역부터 인력 배치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하고 관련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박준혁의 어깨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회의실을 나오며 최시우가 민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민서는 온몸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박준혁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민서 씨,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아니에요. 부장님, 이건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회사 전체 회식이 있었어요. 공모전 참가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최시우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서와 박준혁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역시 안 될 줄 알았어. 처음부터 무리였지 같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최시우가 벌겋게 취한 얼굴로 일어나 두 사람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 부장님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그는 일부러 박준혁의 어깨를 세게 툭 치며 말했어요. 정말 멘탈 하나는 인정해 드립니다. 대단해요. 박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시우는 그의 빈잔에 소주를 가득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인생의 쓴맛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들이켜세요.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약직, 최시우의 타겟이 민서로 향했어요. 넌 정말 대단하더라. 가짜 계약서까지 만들어가면서 회사를 속이다니. 민서의 주먹이 떨렸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증거가 다 나왔잖아. 최시우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거야. 최시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근본도 없는 주제에 설쳐대고
박 부장님도 참 한심해. 이런 애한테 속아 넘어가고 회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잔혹한 공개 처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 민서 씨는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요? 허위 서류 만든 게 잘못이 아니에요? 최시우가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게 창피해 죽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개만 숙이고 있던 민서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탁 하는 작은 소리가 회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시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사님, 민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최시우가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뭐야, 너까지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 민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방금 하신 그 모욕적인 말씀들, 내일 아침에도 똑같이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최시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민서는 회식장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 9시 정각 본사 25층 회장실에서 뵙시다. 뭐라고? 최시우가 당황했어요. 민서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사님께서 오늘 밤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셨는지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 김 회장님 앞에서 직접 확인시켜 드리죠. 회식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계약직 신입사원이 이사를 회장실로 호출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최시우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단숨에 사라지며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설마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대한그룹 본사 25층 회장실 앞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최시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 설마 그는 수십 번도 더 중얼거렸지만 민서의 그 확신에 찬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박준혁도 급히 호출을 받고 왔지만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민서 씨가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그는 어젯밤 일을 떠올리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민서가 최시우와 맞서다가 더 큰 화를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정각 9시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김 회장의 비서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회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최시우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김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기품 있는 자세로 서 있는 민서의 모습을 보는 순간 최시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시우 이사님. 민서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저는 대한그룹 회장 김진수의 딸 김민서예요. 박준혁은 세상이 멈춘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서 씨가 회장님의, 네, 부장님, 그동안 속여서 정말 죄송해요. 민서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부장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리더의 모습을 아버지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김 회장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이사, 어젯밤에 아주 멋진 쇼를 펼쳤다고 들었네. 최시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회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럼 내 딸을 사기꾼이라고 부른 것도 몰라서 한 일인가? 김 회장이 책상 위에 스피커폰을 눌렀습니다. 어젯밤 회식에서 최시우가 민서와 박준혁에게 퍼부은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민서가 미리 녹음해 둔 것이었습니다. 근본도 없는 주제에 사기꾼, 회사를 망치는 놈들 최시우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다가 아니지. 김 회장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악성 코드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자네가 민서에게 준 USB에서 발견된 거네. 발표 당일 파일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아주 정교한 시한폭탄이더군. 최시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런던 카페 계약건, 김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네가 미리 카페 사장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계약을 무효화시켰다는 증거도 다 나왔어. 최시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습니다. 용서? 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자네는 내 딸과 25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한 직원의 인격을 짓밟았어. 그것도 자네의 보잘것없는 자존심 때문에.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로 해임이다. 그리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각오하게. 최시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제발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김 회장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보안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짐 싸고 나가게. 이제 김 회장의 시선이 박준혁에게 향했어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굳어있는 그를 보며 김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박 부장, 지난 몇 달간 내 딸의 보고를 통해 당신을 지켜봤네. 박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두가 스펙과 실적만 쫓을 때 당신 혼자서 사람을 지켰어. 김 회장이 박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능력보다 인품이 먼저라는 걸 당신이 이 회사에 증명해 준 거야. 박준혁은 감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당신을 우리 그룹 신설 인재혁신 본부의 본부장 상무이사로 임명하네. 김 회장의 선언에 박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어야 해. 썩어 빠진 조직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는 게 첫 번째 임무일세. 박준혁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잃어버렸던 자존심과 희망을 되찾는 순간이었어요. 민서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축하해요, 민서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그냥 민서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도 함께 일할 거니까요. 김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서야,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할 때가 됐어. 네, 아빠, 이 회사를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볼게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대한그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인재혁신 본부장 박준혁 상무의 지휘 아래 갑질 문화는 사라지고 수평적 소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통차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며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되었어요. 새로운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날 민서와 박준혁이 나란히 서서 떨리는 신입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해요. 민서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이 회사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박준혁이 덧붙였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을 바라보며 민서가 박준혁에게 말했어요. 부장님, 우리가 해냈네요. 그래, 정말 해냈어. 박준혁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의 뒤로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돌아가는 회사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